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지난해부터 장비 가동률을 개선하고 전력 운영 분야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군수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달과 물류, 수리부속 운영 분야 혁신을 통해 약 84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부터 2년째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의 군수 혁신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우선 조달 분야에서 65%에 그치던 해외 수리부속 조달 성공률을 69.6%로 4.6% 높였습니다.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800여 개 품목 중 580여 개 품목의 부품 정보와 조달원을 확인하는 노력을 통해 올해 목표치인 70%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둔 겁니다. 2017년 이후에는 82%의 조달 성공률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는 7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같은 품목에 대해 2년 이상 계약을 맺는 장기 계속 계약을 통해 1조 1,463억 원의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전체 9만여 품목의 군수품 중에 지난해에는 161개 품목을 시범 적용했고 올해는 398개 품목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2016년에는 2만 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리부속 운영 혁신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K200과 K21 장갑차, F-15K와 F4, F5 항공기의 수리부속 수요 산정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수요 예측 정확도가 1에서 3% 향상됐습니다. 2012년부터 10개 장비 모델의 소요를 산정한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적용해 96억 원의 예산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년에는 천마와 유도탄 고속함, C-130 항공기 등 4개의 장비를 대상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2018년까지 27개 전투 장비에 대한 모델을 개발해 2019년부터는 전 장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태 예정인 무기체계의 수리부속 획득을 최소화해 내년 예산에 159억 원을 절감해 편성했습니다. 물류 분야에서는 군수사령부에서 군지사와 사단, 연대를 거쳐 사용부대로 보급되던 보급체계를 군수사에서 군지사나 사단을 거쳐 바로 사용부대로 가는 3단계로 줄인 결과 기존에 한 달 이상 걸리던 것을 보름 정도로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내외부 관계자들이 협력해 군수 혁신의 추진 동력을 유지시켜 2017년까지 혁신의 성과들이 일선 군수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전군에 확산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공군은 29일 공중전투사령부와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창설식을 거행했습니다.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전력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이 지역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기존의 남북부 전투사령부를 각각 전투기를 전담하는 공중전투사령부와 기동, 정찰기, 훈련기 등을 전담하는 공중기동정찰사령부로 개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9개 전투비행단과 2개의 전투비행전대가 대구의 공중전투사령부로 제5 공중기동비행단 등 3개 비행단과 제6 탐색구조비행전대 등 4개 비행전대가 오산의 공중기동정찰사령부로 편성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기능사령부 체제를 시범 운영해온 공군은 29일 공중전투사령부와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창설식을 각각 열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공군은 적의 핵심 지휘부를 직접 제압할 수 있는 공군력 운영이 한층 수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중전투사령부는 변화하는 작전 환경에 부합하는 항공작전 임무수행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공군의 모든 전투 전력을 전담하게 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 공중전투사령부는 전승을 보장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최강의 전투사령부로 거듭나 조국 영공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능사령부는 2016년 1월 1일 정식 출범하며 전투기와 기동 정찰기 등 전력 유형별로 전문화된 전술 개발과 훈련, 안전관리, 전투력 복원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또한 향후 도입이 예정된 공중구비기와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고가치 전략 자산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능사령부 체제로 개편한 공군은 중앙집권적 지휘 통제를 통해 작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이 연말연시를 맞아 서북도 서우도와 강화도 서측 말도에 주둔하는 해병대 부대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은 부대 장병들에게
우도와 말도는 해병대 도서방어 작전에서 칼끝과도 같은 존재라며 적이 도발하면 적의 심장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단숨에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자세로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훈 사령관은 또 여러분은 해병대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근무하고 있다며 해병대의 강인한 정신력과 끈끈한 단결력을 발휘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도와 말도는 해병대가 배치된 섬 중에서 가장 작은 섬이지만 NLL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소수 병력으로 적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지리적, 작전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8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KF-X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개발 기간 10년 6개월을 고려해 2026년 전반기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 후반기부터 전력화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사업의 전반적인 개발 계획과 지원사항 협의를 위해 사업 착수 회의를 개최합니다. 또 카이는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가계약을 본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에 200여 개의 국내 업체와 10여 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 15개 대학교 등이 참여하는 만큼 기술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생산 유발 효과 약 13조 원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5조 원, 6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군은 그동안 선진 강군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지만 군 의료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또한 민간 의료 수준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 군 의료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DMZ 작전 당시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 예비역 대령. 최근 북한군이 매설한 DMZ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김정원, 하재헌 하사. 이들은 모두 군 복무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병들입니다. 우리 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목표로 부상 장병들의 진료와 재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 의료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 의료 지원 서비스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국회가 이런 군 의료 체계의 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체계 구축을 위한 장병 민간 의료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 인권 및 병역 문화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대단히 그 의료 문제를 중요하게 이것도 인권적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장병 민간의료 지원 체계 현황과 개선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임무 수행을 하다가 다친 간부는 설령 개인이 민간 병원 진료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공단 부담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도 치료 후 심의를 거쳐 개인 진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개선 방안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공무상 요양비 제도는 진료 항목 중에서 비급여 항목에 속하더라도 치료에 꼭 필요한 항목이라면 심의를 거쳐서 이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종명 대령은 지난 2000년 DMZ 작전 당시 부상당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상 당시에는 두 다리에 하지만 절단했으나 부상 치료 과정 중 감염에 의해 우측 무릎피를 추가 절단한 사례를 들며 국군 외상센터 건립과 숙련된 의료진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총상 폭발상 등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국군 외상센터를 건립하고 그리고 숙련된 어떤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되 그 숙련된 의료진이 의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개선안을 수렴해 내년 1월 중 장병 민간의료 지원 체계 개선 방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북한의 지뢰 매설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가 재활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중앙보훈병원의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직접 걸어서 병원 문에 나섰는데요.
당당한 모습으로 군 복무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이나 대위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4일 북한의 지뢰매설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1사단 수색대대 하재현 하사. 하 하사가 다시 두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10월 7일 다시 걷는 것을 목표로 중앙보훈병원에서 맞춤형 재활치료를 한 지 84일 만의 일입니다. 병원은 진료 분야와 재활 분야 전문가들이 총동원된 TF를 구성해 재활치료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동안에 또 재활치료 과정에 우리 하하사가 보여준 강인한 군인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기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은 퇴원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하사는 이후 군복무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또 재활치료를 더 해가면서 완벽한 상태로 이제 몸 상태를 만든 후에 군에 복귀하여 군에 입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준 국민들의 성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빠르게 일어나서 군에 다시 들어와서 복무를 하면서 이 국민들을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힘든 재활과 그 수술 그런 과정들도 다 버틸 수 있었고 국민분들과 부모님께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 2일 퇴원한 김정원 하사에 이어 재활치료를 마친 하재현 하사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마무리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정부가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해역에서 감행한 모든 군사적 도발을 상기하며 국민의 안보 의지를 다지는 기념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내년 중에 서해 NLL 일대에 상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환기하는 안보 기념일을 지정할 것이라며 기념일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서해 수호의 날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일은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벌어진 6월 29일,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3월 26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던 11월 23일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서해 수호의 날이 지정되더라도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추모 행사는 개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육군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상호 조직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국에 있는 13개 지역본부와 15개 지사와 연계해 각급 부대 내 병영식단과 복지시설 등의 가스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대에서 요청할 경우 가스 안전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부대 내 가스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전문가를 파견해 사고 원인 규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육군은 가스 안전 관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의 안보 공감대 확산을 위한 병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상호 협력 체계를 갖춤으로써 각급 부대의 가스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적의 화학 테러나 화학 사고, 대량의 인명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네, 방산방산인. 오늘은 테러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첨단 화생방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국방 벤처업체를 취재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산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원거리 영상화학 탐지 식별 장비입니다. 5km 전방에서 화학가스가 누출되자 경고음이 울리고 곧바로 화학가스 종류를 판별해냅니다. 대기에 포함된 40종의 화학작용제와 독성 화학물질 가스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군 화생방 부대에 배치된 상태로 24시간 화학 테러 감시에 사용 중입니다. 건물 위에 올라가서 어떤 큰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경기장 같은 데다가 놓고 실시간에 영상으로 이렇게 탐지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저런 장비들이 국내에 없어서 어떤 큰 경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어디에서 어떤 물질이 지금 사고 났다 하는 걸 영상으로서 바로 동영상으로 카메라로 주간 야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 어떤 물질이 어떤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연막 제독 장비도 최근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물을 섞어 제독하는 방식으론 건물이나 차량 내부 제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사실. 고가의 전자장비가 제독으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막 형태의 제독은 이런 우려가 전혀 없고 화학작용제를 10분 안에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 수출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분이 들어가니까 전자장비들이 망가지거나 쓸 수가 없죠. 이거는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을 섞는 게 아니고 제독제로 해서 바로 입자 크기를 작게 해서 연막 형태로 분무해가지고 쓰는 그런. 화생방 한 분야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화학 탐지와 식별 장비, 방사능 측정 장비, 화생방 제독 등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화학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꼭 필요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이런 장비만 탐지 장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제독 장비도 같이 인티그레이션이 돼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국가가 되는 것이 선진국이지 않겠느냐. 화생방 분야 국방 벤처업체로 시작해 점차 이름을 알리고 있는 성산테크놀로지 주식회사.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첨단 화생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부족합니다. 북한의 지뢰매설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가 29일 재활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는데요. 재활치료를 시작한 지 84일 만에 직접 걸어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하재헌 하사는 재활치료를 더해서 몸 상태를 완벽하게 한 후 군에 복귀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 군과 국민 모두 하 하사의 강인한 군인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